예, 안녕하십니까.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의 이승석입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이승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창수입니다. 오랜만에 코스피가 강보합 그리고 코스닥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외국인 매도가 여전했고요. 대외적으로도 유가 하락 같은 우려스러운 부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또 오늘은 대내적인 변수가 있죠. 옵션 만기와 바로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 발표인데요. 증시 최전선 뉴욕과 서울에서는 오늘 삼성전자와 국내 기업들의 4분기 실적에 대해서 긴급 진단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첫 순서로 전 세계 시황부터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글로벌 시황센터 나와주시죠. 네, 글로벌 시황센터의 정인석입니다. 박재현입니다. 먼저 미국 시장부터 살펴볼 텐데요. 미국 시장이 선물 시장에서 좀 많이 올랐습니다. CNBC의 모닝 뉴스를 봤을 때도 이 330포인트가 떨어졌던 충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선물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 그 지수 얼마큼 움직이고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입니다. 다우존스가 1.03% 오르면서 17,551.26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나스닥입니다. 나스닥 지수도 역시 상승세인데요. 0.80% 오르면서 4,629.85포인트 지나갑니다. S&P 500 지수 또 보겠습니다. 1.07% 역시 상승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2024.08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유럽 증시도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그리스 리스크와 국제유가 하락으로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하락 마감했지만 오늘은 소폭 상승 출발했는데요. 영국 FTSE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26%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80.88포인트 오르면서 6,447.37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는 1.17%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131.84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99%, 1%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9,563.83포인트 선 지나고 있습니다. 이상 글로벌 시황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오랜만에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ECB가 양적 완화를 할 거라는 기대감이 그동안 낙폭이 컸던 유럽 증시를 얼마나 이끌어줄 수 있을지 끝까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유가 하락에 대한 우려는 여전한 상태입니다. 어제 브렌트유 가격마저 배럴당 $50를 밑돌았는데요. 자, 해외 선물 시장 상황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국제부의 김철영 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되는 등 정말 짚어볼 이슈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하나 자세하게 정리해 주시죠. 네, 금일 상품 시장은 미국 지난 12월 FOMC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달러와 강세의 영향을 크게 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달 미 연준의 FOMC 기자회견에서 금리 인상 시점까지 인내심을 유지할 것이라는 문구를 넣은 바 있는데요. 추후 기준금리 인상 시점을 비롯해 시장에 영향을 미칠 만한 표현이 의사록에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금일 발표된 경제지표로는 미국 12월 ADP 고용 변화와 11월 무역 수지가 발표되었는데요. 고용지표는 24만 1,000건으로 예상치인 22만 5천 건을 상회하여 발표되었고 무역 수지는 시장 전망치인 420억 달러 적자에서 적자폭이 다소 완화된 390억 불 적자로 발표되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점에 대한 코멘트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환율과 선물 시장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예, 통화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감과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달러화가 전통화 대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1호화의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5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1호 전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하회하며 발표되고 유럽 중앙은행의 자산 매입 규모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에 1호화 하락을 이끄는 모습입니다. 금일 달러 인덱스는 0.7% 상승한 92.350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국제유가는 이틀 연속 5% 가까이 급락에 따른 여파에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상승 거래 중에 있습니다. 특별히 브렌트유가 장중 $50 아래로 내려간 것이 2009년 이후 처음인데요. 국제유가 전반적으로 $50 선이 무너지면서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금일 미국 원유 재고 발표를 앞두고 기술적인 저가 매수세가 장중 우세하지만 예상치 역시 전주보다 늘어날 것으로 발표되어 유가 하락세는 방향 전환이 힘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WTI는 현재 전일 대비 $1 14센트 상승한 49.09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는 미 연준이 지난 회의록 발표를 앞두고 3거래 연속 상승분을 반납하며 하락 거래 중에 있습니다. 지난 연말 지속적으로 달러와에 연동되며 거래된 금 가격은 글로벌 리스크로 인한 안전자산으로 최근 상승세를 이어갔는데요. 달러화 방향의 추가적인 움직임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일 골드는 전일 대비 $8 하락한 1211.4달러에 호가되고 있습니다. 네, 유한타증권 국제부의 김철영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짚어볼 뉴스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그 양쪽 완화에 대한 기대감, 시장에 대한 쪽이 그렉시트에 대한 그 우려감으로 일단 해프닝으로 일단 마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려감 자체가 이제 해프닝으로 좀 마감이 되면서 시장의 포커스가 지금 양쪽 완화에 대한 쪽으로 좀 옮겨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시장에 대한 안정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이 커머더티 시장에서도 안정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고 있는데 장 초반에는 한때 이제 브렌트 유 같은 경우도 $50를 하회했었습니다. $50 네. 하회하면서 이 심리적인 마지노선인 $50를 지속적으로 하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우려감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반등이나 성공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어제였죠. KDB 내부에서 지금 유가에 대한 전망을 20불에서 30불 사이를 하회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았는데요.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 지금 이란의 핵 협상이 18일 날 진행이 됩니다. 이란 핵 협상 때 지금 이란으로 하여금 지금 미국의 북미 지역의 오일 메이저가 오펙에게 지금 공격을 한다라는 식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란으로 하여금 석유 수출에 대한 쪽을 재개하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 그리고 또한 네. 미국 내에서의 원유 수출에 대한 쪽을 재개하게 되면은 유가가 더 한 차례 더 레벨 다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전망들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뭐 미국 증시하고 유럽 증시 쪽 강세 출발하고 있는데요. 일단 뭐 장마에 잠깐 햅쌀이 드는 것인지 아니면 완전히 장마가 끝난 것인지 좀 더 두고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앞에서 얘기했다시피 오늘 이제 미국의 그 12월달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는데요. 이머징 마켓 쪽의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역시 이제 미국의 그 긴축의 속도 조절이나 또 내지는 언제 그 스케줄 문제가 올해 증시에서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뭐 많은 전문가들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를 앞두고 미국 증시가 강세로 출발하고 있고요. 일단 뭐 유로존 쪽에서의 그리스 문제도 약간의 그 완화된 움직임을 나타내주고 있고 전반적인 분위기 좀 나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미국의 ADP 민간 고용 동향이 좋게 나왔는데요. 우선 이제 중요한 건 너무 좋아도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금요일 날 실업률하고 또 일자리 숫자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개장 초에 그 종목과 업종 간의 동향을 본다면 거의 전 업종과 전 종목군들이 다 오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약세를 보였었던 미국의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 주가가 현재 시간 한 1.5%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유로존 문제로 좀 밀렸었던 은행주들도 오늘 이 JP모건 체이스가 현재 한 1% 정도 오르면서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소매 기업들 이제 미국의 이제 실적 발표를 이제 본격적인 실적 발표를 앞두고 실적 호전 가는 기업군들의 주가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데 특히 그 중에서 소비 관련주들의 주가 움직임이 오늘 두드러지게 눈에 띄게 양호한 상태를 갖다 현재 보여지면서 미국 증시 출발하고 있습니다. 네, 뉴욕 증시와 유럽 증시 오랜만에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특징적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동부증권 박재현 연구원 연결합니다. 네, 삼성전자 실적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들이 있죠. 하지만 또 미국에서는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CES 2015가 열리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어떤 제품들이 나왔는지 IT 관련 업종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인데요. 첫 번째 기사 제목도 조금 자극적입니다. 데스넬 하면은 이제 사망 선고를 내리지 말라 PC에 대해서 퍼스널 컴퓨터가 이제 한물 같다라는 이야기가 많죠. 근데 그러지 말라라는 겁니다. 전문가들이 1년 전에 퍼스널 컴퓨터 시장은 끝났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도 그럴 만한 게 2011년에만 해도 이 퍼스널 컴퓨터가 365밀리언, 그러니까 3억 6,500만 대가 팔렸습니다. 하지만 그때를 이후로 태블릿 PC가 엄청 팔렸죠. 그러면서 PC 시장이 많이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시 한번 데스크탑의 부활의 노래를 좀 부르려고 하는지 휴렛패커드에서 이번 CES 2015에서 대화형 가상현실 디스플레이를 공개를 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데스크탑 모니터라고 하는 건데요. 이 3D 콘텐츠를 기반으로 해서 가상 홀로그래픽을 3D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모니터인데 3D로 사방면을 다 둘러볼 수 있는 그런 홀로그램을 송출할 수 있다라는 거죠. 뭐 그림으로만 살짝 살펴보신다면 네, 이렇게 생긴 겁니다. 뭐 모니터는 2D로 보여졌는데 앞으로 나올 때는 홀로그램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그럼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인텔 관련한 내용입니다. 인텔이 진일보된 기술적 성과 계획을 이번 CES 2015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요즘 웨어러블 디바이스 상당히 핫하죠. 조그맣게 이렇게 나오는 것에 맞춰서 웨어러블 솔루션을 위한 인텔 큐리 모듈, 로봇, 3D를 대표하는 리얼센스라고 하는 이렇게 대표되는 것을 3억 달러 규모를 투자한다는 계획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중에 3D 카메라가 이제 홈 시큐리티 가정 보안에 들어간다라는 건데 이제 슬슬 상용화가 되는 그 단계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글로벌 시황센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 8일인 삼성전자의 4분기 잠정 실적이 발표됩니다. 이 기대치가 낮아질 대로 낮아진 상황에서 과연 분위기를 반전시켜줄 수 있을지 이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요.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하게 부딪히는 가운데 과연 오늘 발표되는 삼성전자 4분기 잠정 실적, 이를 시작으로 본격화되는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 과연 어떤 전략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지금부터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바로 오늘입니다. 지난 3분기 어닝 쇼크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심적인 준비는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최근 증권사들이 목표 주가를 올려잡고 있습니다. 또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는 4분기 기업 시즌의 실적 발표 시즌의 신호탄인 만큼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될지 또 우리 시장을 이끌어줄 수 있을지 심층적으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리츠종금증권 강북센터의 최강천 부장 그리고 와우넷의 나영호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두 분을 처음 뵙는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좀 시청자분들께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전화 연결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증권사들이 일제히 삼성전자의 실적 전망치와 그리고 목표 주가를 제시했는데 목표가 175만 원, LIG 투자증권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직접 전화 연결해서 이유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IG 투자증권 기업분석팀의 홍성호 선임연구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4분기 실적 전망치부터 좀 정리를 해볼게요. 예, 저희 LIG 증권에서는 4분기 삼성전자 매출 50.3조 원, 영업이익 4.6조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 컨센서스 영업이익이 4.8조 원임을 감안했을 때 다소 보수적인 영업이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실적 호조에도 불구하고 IM 부분 스마트폰 판매 부진이랑 또 재고 처리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다소 좀 보수적으로 잡았습니다. 4분기 상수기 마케팅 비용이랑 또 일회성 비용 여부에 따라서 다소간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겠지만은 전반적으로 시장 기대치에 부합하는 실적을 시현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궁금한 부분이 투자해도 될지 여부가 될 텐데요. 목표 주가를 175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상향 배경이 좀 궁금한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삼성전자 주가는 2014년 스마트폰 시장 성숙기 진입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고점 대비 30% 넘게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실적 둔화 추세는 2015년 상반기까지도 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제가 좀 강조를 두고 싶은 것은 이런 둔화 우려는 이미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상태이고 성숙기에는 성숙기에 맞는 밸류에이션이 필요하다. 그런 밸류에이션이 적용돼야 된다라고 판단했습니다. 14년도 삼성전자 점유율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중저가 신규 제품 라인업 출시가 예정이 되어 있고요. 따라서 4분기 이상으로 삼성전자 스마트폰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과거 피처폰 시장 사례를 봤을 때 성숙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는 수익성이나 성장성이 아니라 시장 점유율이 가장 중요한 팩터였습니다. 즉 점유율을 얼마나 유지하거나 또 확대해서 경쟁사 대비 원가 경쟁력을 보유하는가가 향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스마트폰 산업에서 삼성전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런 가늠자가 될 것이고요. 따라서 성숙기 1등 업체의 영향력 확대라는 측면에서 프리미엄을 반영을 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마트폰 시장이 이제 성숙기에 접어들었다. 앞으로의 발전은 조금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한다면 그 다음으로는 어느 부분에 주목해야겠습니까? 예, 지금 최근에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리고 있는 CE쇼에서도 가장 중요한 화두는 역시 사물 인터넷입니다. 삼성전자 윤부근 사장 역시 기조 연설을 통해서 사물 인터넷을 강조를 했고요. 사물 인터넷 아직 초기 국면으로 플랫폼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삼성전자는 다양한 전자, 가전기기들을 모두 제품 라인업으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업체 대비 유리한 상황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 타이젠 OS를 통해서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구축하여 향후 주도권을 가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참고로 윤부근 사장은 사물 인터넷의 4가지 요소로 센서와 커넥티비티, 또 데이터 분석과 서비스를 꼽았는데 각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는 부품과 세트단에서 모두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좀 새로운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분기부터 점진적인 실적 개선을 좀 점쳐주셨습니다. 늦은 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LIG 투자증권 측의 의견을 좀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증권사들이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어떤 전망을 하고 있을지 한눈에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윤성 캐스터.
네, 오픈 스튜디오입니다. 그렇다면 증권사들은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전망치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화면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자, 삼성전자 4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는 4조 7,863억 원입니다. 이트레이드 증권이 가장 높은 5조 6,280억 원을 제시했는데요. 삼성증권도 5조 원에 상회할 것이라는 전망을 냈습니다. KDB대우증권은 컨센서스와 근접한 4조 7,050억 원을 전망했습니다. 하나대투증권이 가장 낮은 4조 1,100억 원을 전망하면서 최고 전망치와 차이가 무려 1조 5천억 원으로 굉장히 큰 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증권사 사이에도 이 비관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부딪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증권사들의 의견까지 정리해드렸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좀 스튜디오에서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표님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일단 내일 이제 삼성전자 실적을 이제 발표하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의 실적이 이제 시작되겠는데요. 일단 어쨌든 오늘 이를 앞두고 삼성전자가 그래도 한 1% 정도 내외의 강세를 보였고, 그동안 악재에 시달렸던 현대차도 오늘 3%의 강세를 보였었죠. 오늘 시장 보면 일단 종합주가 지수 대비해서 블루칩군들의 움직임이 좋았는데요. 지금 언론 쪽에서 나오는 얘기를 전체적으로 놓고 본다면은 지금 4분기 국내 기업의 실적에 대해서 굉장히 비관적인 얘기가 좀 주로 나오고 있죠. 과연 진짜 그렇게 진행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좀 그걸 좀 심도 있게 좀 봐야 되겠는데, 어쨌든 삼성전자에 국한시켜서 얘기할 게 아니라 좀 4분기 전체적인 국내 기업의 실적이 중요한 거는 역시 이제 밸류에이션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그렇죠. 1900포인트를 하회하고 있는데, 만약에 밸류에이션이 현재 구간이 정말 저평가라면 실적이 좀 더 좋아진다면 좀 빠른 반등이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결국 주가는 기업이익의 함수라는 전통적인 주가 가치 평가 모델을 우리가 적용을 해야 되겠죠. 앞서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증권시장의 가장 체력적인 문제가 약점이 실적 부진이라는 것이고, 이 통상적으로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현재까지도 이렇게 보게 되면은 5년 연속 4분기 실적의 추정치는 20조 원을 상회했는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48% 정도가 평균 뚜껑을 까보니까 48%가 실제로 낮아졌다는 그런 통계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상장사들의 영업이익이 21조 정도로 좀 잡히고 있는데 지금 12조, 13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다 지금 밸류에이션 같은 경우도 삼성, SDS, 제일모직 같은 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상대로 시가총액을 많이 잡아먹다 보니까는 밸류에이션 자체가 좀 낮아지는 듯한 그런 느낌이 좀 있거든요. 해서 1870포인트 정도가 PBR 1배.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900선 상단이 PBR 1배에서 PR 10배가 1870, 80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게 이제 원래는 제일모직하고 삼성 SDS를 빼면은 1900 정도가 PBR 1배인데 그렇죠. 이게 상장해서 들어오니까 PBR을 그야말로 그러니까 지수로 본다면 가격을 내려놓는 효과를 보는 그렇죠. 거죠. 30배, 50배 달하는 그런 어떤 종목들이 시총 상위에 군림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해서 조금 더 레벨 다운된 건 아니냐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결국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실적 모멘텀은 올해도 마찬가지로 크게 기대할 게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죠. 이 4분기 실적보다도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시장에서는 이제 한 번 더 앞서가지 않습니까? 4분기 실적에 대한 쪽 좋다 이겁니다. 빅베스가 나타나고 뭐가 나타나든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면 여기가 바닥이다라는 인식으로 기대치가 충분히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나서 시장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없을까요? 나영호 파트너는 시장이 올라가도 많이 올라가겠습니까? 얼마나 올라가겠어요? 시장이 별로 안 많이 올라갈 올라갈 것이다. 거면 이렇게 떨어지질 않았어요. 그러면은 1870 더 밑으로 내려갈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1850, 60 정도까지도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 만약 떨어질 수도 있다. 삼성전자가 4조 8천억 이하로 내일 떨어진다. 그러면은 1850, 60 누가 장담을 하겠어요? 예를 들자면 내일 만약에 삼성전자 실적이 5조 원 이상으로 발표되면 어닝 서프라이즈 수준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조금 좀 지지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리 시청자분들이 내일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의 관전 포인트는 역시 5조를 언더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위로 올라갈 것이냐가 굉장히 지금 한 중요한 4조 포인트가 8천억 정도가 컨센서스인데 예상치죠. 5조 원이 넘어가면 단위가 바뀌는 거잖아요. 앞머리가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조금 좋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만약에 1, 2천억이라도 조금 하회를 하게 된다면 역시 이번에도 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삼성전자에 대한 기대감을 갖게 하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샤오미가 지금 보게 되면 2012년도 이후로 첫 분기 역성장을 했습니다. 4분기에. 그러니까 이런 근거를 놓고 봤을 때 삼성전자의 내년에 중저가 라인업에 대한 강화를 지금 계속해서 내세우고 있거든요. 그럼 나영호 파트너님께서 보시기에는 지금 최강천 부장님께서 시장에 대한 쪽 5조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시장에서 1870 이상 올라가기 어렵다라고 봤는데 5조를 조금 낮춘다고 하더라도 5조 4조 8천억 정도에 대한 실적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시장이 더 위로 치고 올라갈 가능성에 대한
쪽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뭐 오늘 주제가 네네. 삼성전자 뭐 내일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냐 어닝 쇼크냐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사실 저는 삼성전자가 내일 주가의 영향이라든가 뭐 한동안 뭐 주가에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자체가요. 예. 그래서 이제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의 실적 발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된 게 사실은 아까 최상천 부장님께서 먼저 말씀하셨던 지난해 2014년 이제 새 벽두부터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대규모 코스피 200 안에 들어가는 대부분 대기업들이 막상 실적 이제 그동안 추정했던 거를 대거 낮추면서 이제 시장에 큰 충격이 불러일으켰던 부분인데 네. 이 부분에 대한 학습 효과가 충분히 있었던 부분 그리고 3분기에 어닝 쇼크가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삼성전자를 가장 강력하게 주가를 부양해왔던 그런 모멘텀, 성장 논리에 대해서는 분명히 회의적인 시각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3분기 10월, 11월 때를 110만 원대 지지를 받느냐 못 받느냐까지 얘기가 나오는 상태에서 올라오는 것만으로도 이미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정 수준 나올 거, 이제 기저효과까지 생각할 수 있고 이제 저는 뭐 사실은 스마트폰 시장 중저가로 간다 그래서 사실 뭐 점유율을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삼성전자 주가가 향후 좋을 것이다. 이 의견에 사실은 저는 굉장히 공감하기 어렵기 때문에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 향후 주가가 좋다기보다는 오히려 기저효과가 충분히 반영이 되었고 성장 논리보다는 이제 1등 기업에 대한 프리미엄 사실상 대한민국 시장 자체가 OECD 가입국가 중에 사실 2014년 수익률 기준으로 봤을 때 사실 꼴찌였기 때문에 오히려 뭐 지수 수준 때문에 사실 크게 움직이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작년도 OECD 국가 중에 꼴찌는 러시아고요. 이제 네. 제가 여기서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만 이제 뭐냐면 오늘 저희가 얘기하고자 하는 부분은 삼성전자 물론 실적 발표 중요한데 이게 이제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국내 증시가 어쨌든 상승에도 어떤 돌파구를 마련해야 되는데 워낙 돌파구가 없다 보니까 실적에서 이런 우리가 뭐 흔하게 얘기하는 뭐 트리거 포인트 어떤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여부가 굉장히 좀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삼성전자뿐만이 아니라 제가 현재 보기엔 저도 뭐 지금이야 질문 드리고 있지만 낮에는 또 제 분석을 비율을 제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삼성전자가 만약에 4조 8천억 원이라면 1분기 대비해서 한 20% 정도 영업이익 증가, 그렇죠? 그다음에 현대차도 한 2조 원 정도, 1조 9천억 원 이상 나오면 역시 20% 정도 영업이익 증가. SK하이닉스는 실적 무조건 좋을 거라고 거의 뭐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고 한국전력도 실적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대중공업이 1조 9천억 원의 적자를 봤다가 만약에 이번에 그냥 뭐 본전치기만 한다고 하더라도 대략 지난 분기 대비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 3조 내지 4조 원 정도는 호전되는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호전될 수가 있겠지만은 주가가 크게 올라갈까가 문제죠. 지금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삼성전자가 내일 실적 호전이 되고 실적 호전이 안 되고 삼성전자를 매매를 하실 겁니까? 대표님? 아니, 못 하죠. 네. 저도 삼성전자 매매 안 할 거예요. 실적 호전 나와도 올라도 한 3, 4% 오를까? 그리고 실적이 악화가 돼도 3, 4% 떨어지고 말겠죠. 그런데 그게 그러면 실적에 대한 쪽은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가 그렇게 크게 없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싶으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궁금한 게 뭐냐면 방금 우리가 전화 연결했던 황성호 연구원에 대한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 문맥의 의미를 좀 읽어봐야 될 것 같은데 사실은 뭐 1등에 대한 프리미엄을 주자. 아까 뭐 지금 나영호 대표님께서 나영호 파트너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지금 보게 되면 1등에 대한 추정치에 대한 이 밸류에이션을 보게 되면은 EPS 2015년 추정치 대비해서 지금 15.6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5.6배에 대한 밸류에이션을 주자. 근데 사실 15.6배의 밸류에이션을 그동안에 삼성전자에 우리가 좋았던 적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그러니까 이 보고서에서 실적을 얘기하지 못했던 내용들. 이 높은 밸류에이션을 주기 위해서는 사실 배당이라던가 아니면 자사주 매입이라던가 아니면 내년에 예정되어 있을 이 K탑 30 올해 예정되어 있을 K탑 30 이런 그 실적 이외의 요소가 삼성전자를 이끌 만한 그럴 가능성은 혁신적 기술이 나오든지 뭐 그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15.6배를 얘기를 많이 하는데 삼성전자는 사실 쥐꼬리만큼 배당을 줬어요. 1%. 여기서 요만큼 쥐꼬리에서 요만큼 쥐꼬리를 더 주는 겁니다. 네. 그게 과연 주가 상승을 크게 올릴 만한 유인책이 될까요? 그러면 지금도 사야지. 그렇게 배당 매력이 있으면 안 그러겠어요? 네. 그리고
열 15.6배, 지금까지 삼성전자는 사상 최고의 실적을 기록을 했을 때도 PR이 14배를 넘어가지 못했어요. 그랬었죠. 예. 그런데요, 15.6배? 저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글쎄 근데 아까 그쪽은 그쪽 개인적인 뷰고요. 그쪽 하우스 네네. 뷰니까 그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는 것 같은데 문제는 이제 그거죠. 이제 오늘 또 한 번 제가 여쭤보는 게 뭐냐면 결국은 실적이 국내 증시의 그 돌파구가 될 수 있느냐.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대로 대외적 변수는 아직도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죠? 이런 가운데 증시가 만약에 밀리게 될 경우에 회복이 빨라지기 위해서는 결국은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회복이 어려워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최경찬 부장께서 현재 시장을 보는 뷰는 결국 굉장히 비관적이라고 뿐이 제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코스피는 비관적이죠. 그리고 삼성전자 또한. 근데 전방 산업이 약한데 후방 산업인 코스닥이 과연 강해질 수 있을까요? 후방 산업 쪽에 종목들이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들이 많잖아요. 최근에 예를 들어서 또 단적인 얘기 좀 하면 지금 유가 때문에 떨어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유가랑 상관이 전혀 없는 애들은 유가 하락으로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죠. 대표적으로 게임주, 네. 헬스케어. 게임하고 헬스케어 하는데 유가가 환율이 뭔 상관입니까? 그죠? 이런 종목군들은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꾸준하게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걸 간택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은 사실 비관심 종목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삼성전자도 최악의 상황을 지나갔다라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스닥의 애들도 지금 움직임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고 저점에서 20%가량 올라온 거예요. 시총이 20%가량 늘어났다는 얘기죠. 20조 원 이상. 근데 여기서 이 정도면 삼성전자는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 나영호 파트너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그러면은 사실 방금 아까 이승석 대표님도 말씀해 주셨듯이 현대차도 적자나는 거 아니고 삼성전자 지금 디스플레이도 좋고 메모리도 내년에 좋을 거고 이 정도면은 IM 사업부도 바닥친 거 아니냐라는 인식. 거기에다가 현대중공업도 올해보다는 잘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대표 기업들에 대한 실적이 좋다라면 1871배 이하에서 머무를 이유가 있나요? 코스피 시장에 대한 쪽이? 기본적으로는 우리 시장이 네. 이미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이제 상대적인 소외감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높으냐 낮으냐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가 동종 산업에 대해서 아니면 해외 증시 수준에 비해서 우리 증시가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상당히 좀 많아지다 보니까 그런 비교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우리 증시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모든 시장이 모든 업종들이 대세 상승기를 외치던 시기도 막상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크게 높은 수준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업황들이 턴어라운드 하느냐 마느냐 내부 기업들이 실적이 얼마나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 팔고 싶은 우리 입장에서 보는 게 아니라 결국 외부적인 자금이 얼마나 들어오느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실적 개선이 나타나고 있다. 3분기에 대비해서 어닝 쇼크에서 충분히 벗어나는 구간에 있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 선물 옵션 동시 만기부터 최근까지 이제 내일이면 또 이제 옵션 만기도 같이 겹쳐 있는데 이 한 달간 오히려 외국계 창구에서는 현물 매도가 거의 2조 원 가까이 나왔다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에서 우리끼리 팔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 얼마나 주가가 더 올라가야 된다. 업황 턴어라운드다. 이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실질적인 자금이 유입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유입되는 흐름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내부적인 실적에 대한 이슈는 크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아까 제 옆에서 이렇게 실컷 보니까 준비된 자료 화면이 있으신 것 같은데. 네. 추가적으로 부연 설명하실 거 있습니까? 일단 PR 밴드라든가 여러 가지 실적 추정치 이런 것들인데 결국은 삼성전자가 바닥은 쳤다라고 하지만 내년의 실적 전망이라든가 후년의 실적 전망치를 한번 준비한 자료를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2014년 아직 4분기 뚜껑은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매출액이 204조 정도로 지금 예상이 좀 되고 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24조 5천억 정도인데 오히려 네. 예, 화면 나오네요. 자, 그 다음 페이지를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이 화면입니다. 오히려 2015년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은 5%가량 더 증가를 합니다만 네. 영업이익이라든가 순이익은 오히려 2014년도 올해보다 더 감소를 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죠. 해서 오히려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이런데 삼성전자가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즉 실적 모멘텀이 삼성전자가 있을까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여지 회의적이다라고요. 삼성전자가 어떤 기업입니까? 대한민국 경제를 대표하는 기업이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다면 다른 삼성전자를 보고 따라가는 아까 현대중공업도 말씀하셨고 네. 다른 종목도 말씀하셨지만 삼성전자는 세계 최고의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삼성전자가 올해만큼 그 실적 모멘텀이 내년에도 크지 않더라면 다른 종목들이 좋아져 봐야 뭐 얼마나 좋아지겠습니까? 최강창 부장님께서 삼성전자에서 맺힌 게 있나 봅니다. 최강창 부장이 이렇게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이렇게 싸웠던 친구가 삼성전자 다녀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래요. 방송하면서 이렇게 흥분한 걸 제가 처음 봤는데요. 어쨌든 삼성전자 실적뿐만 아니라 국내 기업에 대해서는 아직 좀 회의적인 시각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또 하나는 오히려 요즘 글쎄 뭐 전문가분들이나 뭐 증권사에 있는 친구들을 만나면은 전부 다 하는 얘기가 대형주보다 자꾸 중형주 얘기만 하니까 이게 우리도 어쨌든 중요한 건 시장 전체적인 파이에서 놓고 본다면 대형주가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대형주, 중소형주의 차이가 아니라 산업화의 트렌드의 변화죠. 거래소 같은 경우도 올라가는 종목, 올라가는 대형주들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되는 산업과 안 되는 산업, 대형주, 중소형주의 구분이 아니라 되는 산업, 안 되는 산업의 구분이 더 중요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죠. 대표적으로 많이 갔던 아모레퍼시픽 같은 건 초대형주 이제 계속 잘 가지 않았습니까?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뭐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시장에서의 전략, 그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전략이 그 나영호 파트너님께서는 선물 매도, 그 주식 선물에 대한 매도 전략에 대한 쪽도 같이 이렇게 병행하고 계시는 겁니까? 일단 네네. 뭐 시장 전략 뭐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뭐 자연스럽게 말씀드린다 그러면 지금 충분히 조금 있다가 네. 예, 잠시 좀 후에 이따가 하고요. 네. 자, 그럼 여기까지 네. 해가지고서 이슈를 좀 점검해 봤는데요. 역시 아직은 국내 기업들의 실적으로 인해 가지고 증시 상승 모멘텀을 받기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물론 뭐 이분들의 의견이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잘 선택해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뭐 현재 미국 증시 쪽이 강세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국내 증시에서 과연 어떻게 또 반영할지가 관건이죠. 야간 선물 시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선물 시황을 정현석 캐스터 연결해서 다시 한번 볼까요? 정현석 캐스터. 네, 현재 야간 선물 시세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오랜만에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정규장 대비했을 때 0.27% 상승하고 있습니다. 241.70포인트 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수급 동향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430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3계약 매수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개인만이 팔고 있습니다. 199계약 매도 우위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상 야간 선물 시세 살펴봤습니다. 예, 야간 선물 시장도 강세를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역시 또 미국 증시 쪽 움직임보다는 좀 못하네요. 좀 실망스럽습니다. 자, 문제는 이제 여기서 이제 투자 전략으로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이슈를 알아봤고 내일 뭐 다 알다시피 좀 있으면 이제 잠시 후에 미국의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되고 또 내일 삼성전자 예비 실적 발표, 금통위 또 옵션 만기 아주 내일 뭐 빅 이벤트 데이인데요. 투자 전략을 또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이제 이게 좀 궁금하죠. 자, 어떻게 시작해 볼까요? 외국인들 배당 매수된 거 청산될 수 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뭐 외국계 창구에서는 워낙 물량이 네네. 많이 나왔다 보니까 네네. 뭐 상당 부분 진행됐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제가 뭐 전략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통상 우리 시장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대내적인 아주 불안한 여건들이 많이 이렇게 영향을 미칠 때 주식 이제 현물이라고 표현하고 선물 현선물 동반해서 외국계 창구에서 통상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에 한 5조에서 7조 원 정도 매도가 나가면 상당히 많이 나간 규모입니다. 우리 시장 규모로 봤을 때. 근데 지금 벌써 이제 2014년 선물 옵션 동시 만기 12월 이후에 지금까지 본다라 그러면 선물 쪽 자금은 막상 크지가 않지만 지금 보면 거의 현선물 동반해서는 한 3조 원 가량 물량이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합성 선물 시장에서 약간 해지 물량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비교적 많은 물량이다. 그래서 이미 배당 관련된 물량은 좀 들어왔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 내일 전략을 관련해서 한마디만 좀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뭐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살만한 가격대다. 1880포인트, 1900포인트 이하대라 그러면 2011년부터 지금까지를 봤을 때 충분히 승산이 있는 가격대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딱 한 가지 뭐냐면 1900포인트에서 1880포인트를 강하게 이탈이 됐을 때 우리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나타난 움직임이 한 15번에서 한 20번 정도가 되는데 이때 한 40% 조금 못 미치는 수준으로 150포인트 이상의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기다리면 승리를 한 건데 우리가 이제 뭐 수익도 좋고 뭐 기다리는 것도 굉장히 좋을 수 있지만 얼마나 효율적인 대응이 될 수 있느냐 상당히 중요한 문제일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위치 분명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지만 여기서 추가적인 한 차례 더 급락세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결국 외과 풋으로 답을 드리고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한 대비가 꼭 있으셔야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라는 내일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나영호 파트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물 지금 현재 운영하고 그렇죠. 계시 주력으로 않습니까? 많이 예, 하고 그렇죠. 근데 내일 만기에 대한 영향력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인 전략은 오늘 뭐 방금 전에 야간 선물 동향도 우리가 봤습니다만 대단히 실망스럽죠. 전일 움직임, 이제 바로 어제 움직임 상당히 실망스러웠습니다. 그 전날 거의 종합주가지수가 30포인트가 밀린 상태에서 뭐 해외 증시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라고는 하지만 아시아 증시 이제 급락 이후에 기술적 반등 이상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근데 거의 보합권 정도의 수준이었다라 그러면 이렇게까지 약세인데 왜 아무도 싸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엊그제 10,000원, 어제 9,000원, 오늘 8,000원. 싸다고 생각을 하는 자금이 들어온다라 그러면 이 순흐름을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10,000원, 9,000원, 8,000원까지 떨어진 상태에서 왜 아무도 강하게 상방을 외치지 않는가. 매수 체결 강도가 약해지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더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 저는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딱 사자성어로 전략을 말씀을 드리면 내일 코스피는 5844. 5844. 뭔지 아시죠? 네. 오르면 팔고 내리면 사라. 그러니까 5844인데 훌륭한 사자성어네요. 예, 사자성어입니다. 한 150년 됐죠? 네. 왜 그러냐면은 지금 내려야지 편안하게 그래도 단기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코스피 흐름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계속 갈 수 있다? 그것도 사실 좀 불안한 그런 시장 흐름이라고 코스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844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뭐 최원춘 부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코스피보다는 이제 모멘텀 트레이딩, 그러니까 코스닥이나 이제 중소형주 중심, 그러니까 시장에 대한 흐름이 변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대형주 쪽보다는 이쪽으로 좀 집중하자라는 그런 전략을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등검대. 그죠? 네. 그리고 그 나영호 파트너님은 지금 외국인들 그 선물 매도 6일날, 7일날 있었던 특히 이제 6일날 11,000 계약이 넘었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금액 수량으로 보게 되면 9,000 계약이었죠. 정도 되죠. 예. 9,000 계약 그리고 어제도 또 한 2,300 계약 매도가 있었는데 이 부분 때문에 외가풋에 대한 좀 대비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까? 전략적인 측면에서 네. 본다라 그러면 뭐 주식만 매매를 하시는 분들이라 그러면 사실 저는 중장기로 본다라면 지금 충분히 오히려 매력적인 구간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5844 오늘 좋은 어떤 명구를 좀 배워가는 것 같은 느낌인데 근데 그런 전략도 좋겠습니다만 오히려 시간을 좀 넉넉하게 본다라 그러면 지난 4년간 5년간 해외 증시 그리고 물가 인상에 대한 부분까지 감안한다라 그러면 충분히 승산이 있는 게임이에요. 그러니까 이 위치에서 이제 상방 쪽에 대한 베팅, 뭐 주식은 가격이 올라가야만 수익이 나는 자산이지 않습니까? 아니면 선물을 매수한다든가 얼마든지 시장이 상승할 때 수익이 날 수 있는 자산을 가져가되 지금 현재 위치 잠깐 제 화면 한번 좀 잡아주신다면 네.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2011년부터 지금까지의 움직임에서 1900선에서 1880선까지 밀려날 때의 움직임 대략 한 20번 정도 움직임이 나온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워낙 이 위치 자체가 우리 시장 뭐 여러 가지 요인이 불안하다 하더라도 매력적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 이 위치를 회복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기다리는 사람의 승리였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위치에서 자칫 잘못하고 보다 더 악재가 부각되고 파생시장에 조금 더 강한 하방 포지션이 설정이 될 때 추가적으로 종합주가지수는 150포인트가량 빠진 게 30%를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위치 충분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어떤 종목, 어떤 포트를 짜느냐에 따라서 보다 더 탄력적인 수익이 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충분히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다. 그런데 여기서 만약 150포인트가 더 빠진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주식이라 그러면 어느 위치에서 비중을 줄였다가 다시 매수를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파생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제 외가 풋에 대한 변동성 확대를 사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같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냐면 장기 투자자 입장이라고 좀 가정을 하고요. 네. 그렇다면 거래소가 지금 현재 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예. 최양천 부장이시라면 지금 정도면 장기 투자자 입장이면 싸게 사가지고 오래 보유해도 되겠습니까? 아니면 더 싸질 수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지수를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 지수가 의미 없다고 어제부터 뭘 그랬어요. 사느냐. 네. 결국 우리는 항상 제가 뭐 선물 옵션 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면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뭘 사느냐인데 네. 그럼 유가가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이 예. 유가 하락에 대한 수혜주로 어디에다 베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유가가 추가적으로 더 떨어질지 올라갈지 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아, 유가가 더 올라갈지 유가에 예. 대한 베팅을 하기 그래서 어렵다. 저는 유가랑 상관없는 애를 아예 하겠습니다. 아, 유가와 상관없는 쪽에다 아예 베팅하는 것이 예. 맞는 전략이다.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가는 게 게임 헬스케어가 유가가 오르든 내리든
WTI가 전혀 100달러 가도 상관없는 상관이 쪽으로. 없고 WTI가 20달러 가도 상관이 없는 그러면 쪽이에요. 궁금한 그럼 나영호 네. 대표님께서는 예. 이제 아까 방금 말씀 주실 때 싸다라는 논리를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러면 이 코스피에서 유가 하락과 관련돼서 우리가 하락에다가 보고서 베팅을 그 수혜에 대한 쪽을 어느 쪽에다 베팅해야 되는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결과적으로는 네. 이제 결론만 말씀드린다면 대부분 경기 민감 섹터가 상당히 많이 네네.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시청자님들께서 이 야밤에 이 TV를 보고 계실 때 싸다라고 하면 딱 느낌이 오는 종목들이 뭐 정유주, 화학주, 뭐 제철, 현대해철도 거의 뭐 연저점 가까우고 있죠. 이런 종목들 떠올리실 것 같은데 결론은 사십시오. 사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중장기 흐름이라고 봤을 때 근데 상대적으로 얼마나 빨리 더 치고 나갈 수 있냐는 이 업종 내에서도 꺾여 있는 종목보다는 치고 나가는 종목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충분히 이 위치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더 빠진다 하더라도 주도주에 대한 하락 조정이 나올 수 있을 뿐이지 이 위치에서의 빠짐은 앞으로 변동성 확대로 가는 구간은 될 수 있겠습니다만 절대적인 지수 매물대 가격대 자체가 내려가는 흐름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 눈에 정말 중장기로 한 6개월 이상 가져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방금 전에 호명된 경기 민감주들 굉장히 매력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4분기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적 전망치를 보니까 한진칼이나 대한항공 같은 종목들이 좀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유가 하락하고도 좀 맞물리니까 이런 뭐 종목이나 업종들에 투자해 보는 건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좀 많이 좀 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싶고 뭐 유가에 대해서는 요즘 워낙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뭐 제가 간략하게만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사실 유가 조정은 6개월간 진행된 부분이에요. 근데 최근 한 달 동안 유가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는 이유가 왜냐하면 그 임계점을 넘어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지금 유가가 바닥이냐 아니냐 이 논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강한 상승이나 가랑 하락이나 결국은 마지막 불꽃이 가장 빠르게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말씀드린다라 그러면 뭐 대한항공 유가 하락 부분 좋을 수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반대로 본다라 그러면 60%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되돌림도 강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투자 전략을 놓고 본다면 요즘에 이제 뭐 방송을 하면 할수록 맨날 듣는 게 중소형주니까 저도 좀 어떻게 보면 지겹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좀 대형주 쪽에서 모멘텀을 찾아보려고 했는데 오늘도 그 답을 얻는 데는 실패한 것 같습니다. 자, 투자 전략 들어봤고요. 중요한 건 또 정작 이제 오늘 장에서 우리가 또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이 어떤 게 있는지 또 두 분 노트를 저희가 살짝 엿보도록 하겠습니다. 관심 정보 좀 주시죠. 관심 종목 추천 종목 아닙니까? 아, 관심 종목이에요? 관심 종목입니다. 아, 예, 내일의 관심 종목이죠? 예. 네. 예, 저는 뭐 컴투스를 좀 내일 관심을 갖고 좀 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아까도 말씀해 드렸듯이 솔직히 주식 투자를 내일 보려면은 내일 가장 상승 확률이 높은 쪽을 보는 게 사실 좀 맞겠죠. 네. 그렇다면 계속 떨어졌던 애들이 내일 갑자기 오를 확률이 있느냐? 아니면 계속 좋았던 애들이 내일도 좋을 확률이 있느냐? 어떤 확률이 더 좋겠어요, 대표님? 뭐 좋은 게 더 좋아지겠죠. 예. 어제 오늘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내일 제일 강하게 올라갈 종목이 오늘 상한가치 놈이 제일 강하게 올라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렇죠. 예.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예. 그래서 왜 자꾸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왜 그거 부담스러워?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아, 예, 예. 그리고 운윤상이라서 예, 마음에 예. 들어서. 예, 고맙습니다. 예. 예, 할아버지 같다 그죠?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솔직히 지금 가는 쪽은 사실 어느 쪽이에요? 딱 까놓고 얘기해 보시자고요. 지금 가는 게 어느 쪽입니까? 게임주죠. 예. 게임주죠. 네. 헬스케어. 그럼 내일 볼 거는 게임주나 헬스케어에서 제일 괜찮다 싶은 거 컴투스예요. 예. 그러면은 궁금한 게 컴투스에 대해서 컴투스가 지금 12월 그 저점 12월 16일 날 변동성을 보이고 나서 지금 50% 가까이 올랐거든요. 네. 여기서도 충분히 더 매력적이다.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관점입니까? 아니면은 좀 더 여기서도 좀 뭐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좀 끌고 갈 만하다라는 입장에서 컴투스를 말씀해 주신 건가요? 단기적인 건 아니고요. 네네. 저는 조금 좀 길면은 한 달, 짧으면 한 2주 정도. 아, 이 2주 정도를 정도.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게임빌과 컴투스가 항상 같이 다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인데 그렇죠. 그래도 컴투스가 더 낫다? 실적을 보여준 컴투스 아니면 앞으로 보여질 게임빌입니까? 게임빌은 컴투스의 주인이죠. 네네. 뭐 그런 것이 조금 좀 혜택을 좀 볼 수가 있고 실적 모멘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컴투스가 조금 더 지금 구간에서는 더 낫다라는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주가로 표현이 좀 되는 거죠. 게임빌보다 주가가 컴투스가 훨씬 더 좋은 게 바로 이런 실적 모멘텀과 신장 모멘텀 때문에 그렇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저도 하나 좀 여쭤본다면 이제 컴투스 같은 경우에 물론 밸류에이션은 현재 저평가입니다. 기존 실적을 반영했을 때는. 근데 앞으로의 이제 포워드 실적을 감안해서 본다면
싸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요. 게임주가 싼 종목이 어디 있습니까? 다 20배, 30배 하고 헬스케어가 20배, 30배 하죠, 뭐 다. 오늘 제가 최강청부장한테 많이 당하네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래서 컴투스를 좀 관심 있게 보도록 하고요. 자, 나영호 파트너의 또 종목도 좀 볼까요? 일단 컴투스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네요. 저는 이제 종목을 선정을 할 때 종목명을 안 보고 일단 차트로 전 종목을 다 돌린 다음에 좀 후보군을 뽑는데 약세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강한 종목이 더 마음에 든다. 저도 굉장히 좀 공감이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오늘 뽑아온 두 종목도 사실 같은 논리인데 세야 됩니다. 약세장이건 강세장이건 반등하는 장이건 센 친구가 덜 얻어맞고 센 친구가 갈 때 시원하게 갑니다. 그래서 업종에서 본다라 그러면 일단 금호석유 먼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석유와 정유주 두말하면 잔소리 굉장히 안 좋습니다. 굉장히 안 좋은 상태 대부분 어떻다? 20일 이평선 자체가 꺾여 있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금호석유 현재 흐름 본다라 그러면 8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는 20일 이평선 우상향으로 흐름 바꾸는 상태에서 밴드 최외곽 구간 서서히 전 고점권 넘겨가고 있는 모습이죠. 만약 이 흐름에서 기존에 형성됐던 강력한 이 지지 구간 이탈된 이후에 저항 라인으로 두 차례, 세 차례 역할을 바꾸는 모습 나타나고 있는데 이 위치 돌파가 성공한다라 그러면 석유화학 정유업종 턴어라운드 할 때 가장 강한 흐름 보일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호석유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대 충분히 바로 고민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종목 먼저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호텔신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호텔신라도 오늘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양봉 6개, 5개 누적하고 있는 종목이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지금 계속 중형주, 소형주 얘기 나오는 게 사실은 중형주, 소형주밖에 안 움직이기 때문에 그 종목들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근데 사실 대형주지만 이런 강한 움직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이 두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컴투스와 금호석유 그리고 호텔신라 제시해 주셨습니다. 늦은 밤 수고해 주신 두 분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요즘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이슈들이 많은데요. 오늘도 저희와 함께 투자 전략 잘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